수술 전에 환자분들끼리 막 정보 공유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공유하면서 그 렌즈로 수술하는 거 만족하세요? 잘 보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고 하등 도움 안 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하얀과의 최원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 후에 환자분들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사례로 보여드릴 케이스는 두 케이스인데요. 똑같은 렌즈로 한쪽 눈만 수술을 받으셨고 거의 99%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은 굉장히 불만족스러워 하시고요. 한 분은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는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제가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영상들은 사실 저희 영상뿐만이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올린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영상을 보시고 병원을 찾아오시면서 나는 렌즈에 저런 장점이 좋아서 저 렌즈로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많이들 오시거든요. 유튜브에서 이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걸러 들으실 줄도 알아야 되고 본인 눈에 적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좀 따지면서 렌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었고 무조건 좋다고만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정반대로 또 어떤 분은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시고 그 영상에서 정말 소개한 것처럼 좋은 점들만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나 좋다라고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은 수술을 하고 나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도 만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너무나 불편해서 재수술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수술 전에 환자분들이 좀 따져보시고 렌즈 선택할 때 같이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두 케이스는 호야에서 최근에 출시된 지메트릭이라는 렌즈로 수술을 받으신 두 환자분의 케이스입니다. 다른 병원들에서 최신에 나온 렌즈라고 좋은 영상들을 많이 찍어줬었는데 항상 그렇게 좋은 결과만 나오는 거는 아니니 조심하셔라 라고 반대되는 내용의 영상도 올려드렸었는데 누가 그런 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허위 정보라느니 하면서 엄청난 신고가 들어가서 영상을 많이 축소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면서 최고의 렌즈는 아닌데 너무나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은 수술 전에 검사를 받으시러 오셨을 때 이미 들어오실 때부터 본인이 지메트릭이라는 렌즈로 수술을 하고 싶다 결정을 해서 오신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수술 전에 검사 결과를 쭉 봤더니 이분은 지메트릭으로 하면 약간 불편하실 것 같은 소지가 있는 분이었었거든요. 그 이유가 지메트릭이라는 렌즈는 장점이 다른 다초점 렌즈들에 비해서 빛번짐을 줄였다라고 하는 게 호야 회사에서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이거든요. 그렇게 빛번짐을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렌즈에 들어가는 회절링이라고 하는 돌기 같은 모양을 다른 렌즈들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숫자를 줄여서 결국은 빛번짐을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번짐을 줄이기 위해서는 좋은 시도 중에 한 가지라고 저도 분명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단점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단점이라는 거는 근거리 시력은 회절링이 많이 들어간 다른 다초점 렌즈에 비해서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는 없거든요. 회절링이 들어간 다초점 렌즈들끼리 비교를 했을 때 가깝게까지 보이는 렌즈와 좀 더 중간 거리가 보이는 렌즈를 빛번짐을 비교를 해보면 더 근거리까지 보이는 렌즈가 빛번짐이 분명히 늘어나는 거는 이미 이제 논문으로도 밝혀진 바가 있고요. 지메트릭은 빛번짐을 좀 줄이기는 했지만 기존의 다른 회절링이 들어간 렌즈들에 비해서는 근거리가 약간은 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수술 전에 근시였던 분들, 근시였으면 수술 전에 원래 맨눈으로는 근거리가 굉장히 잘 보였던 분들이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 평소에 안경을 쓰고 다니시다가 핸드폰이나 이런 걸 보실 때 안경을 이렇게 들어서 맨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노안이 왔지만 근시가 있기 때문에 맨눈으로 근거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시가 있는 분들은 사실 평생을 가까운 걸 굉장히 선명한 시력으로 계속 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근거리 시력에 대한 기대치가 남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멀리 있는 걸 보실 때는 그런 분들은 항상 안경을 쓰셨어야지만 정상 시력이 나왔고 안경을 벗어버리면 멀리 있는 게 전혀 안 보였었던 시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당연히 기대치는 높겠지만 실제로 그분들한테는 100점 만점에 100점 수준을 안 보여줘도 원거리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실 거고 근거리에서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보여줘야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실 분들인데
렌즈인데 다초점 렌즈라는 거는 원래 근거리 시력과 원거리 시력이 둘 다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나올 수는 절대로 없거든요. 원거리와 근거리가 다 잘 보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원거리와 근거리가 다 100점 수준으로 잘 보이구나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왜 그렇게 안 보이냐 그랬더니 그 정도는 아니고 원래 이게 조금 약간은 번져 보이는 게 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예상하지 못했었던 시력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고 나서 당연히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환자분이 딱 그랬습니다. 이게 수술 전에 눈 상태인데요. 가운데 이렇게 허옇게 백내장이 많이 껴 있어서 수술 전에 안경을 원래 착용을 하셨던 분이고 근시가 마이너스 4디옵터, 5디옵터 정도 있으셨던 분입니다. 왼쪽 눈은 정상이어서 안경을 끼면 1.0까지 정상 시력이 나오고 있었지만 오른쪽은 안경을 껴도 백내장 때문에 0.5, 6 정도밖에는 시력이 안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오른쪽 눈을 수술을 하러 오셨고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환자분은 지메트릭보다는 다른 렌즈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모 병원에서 얘기하는 그 영상을 보시고 지메트릭에 너무 꽂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너무나 지메트릭 렌즈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게 책정이 돼 있어서 저희 병원의 수술 가격을 보시고 지메트릭으로 받으시러 왔는데 수술하고 나서 결과를 보시면 근시가 다 없어지고 원시가 플러스 0.50 그리고 난시가 0.25디옵터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환산 수치로 하면 원시가 플러스 0.3 정도 남아있는 건데 0에 거의 가깝게 되어 있고 이 결과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결과로 잘 도수도 오차없이 나왔지만 환자분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세요. 근거리가 너무 안 보인다. 이렇게 안 보일 줄 몰랐다 라고 하시면서 원거리는 너무나 잘 보여서 좋은데 근거리가 너무 안 보여서 불편해 하시고 계세요. 원시가 플러스 0.3이 남으면 이것 때문에 근거리가 안 보이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 호야 제조사 직원에게 이 환자분 케이스를 들이대면서 물어봤거든요. 이런 사람은 근시를 만들어 줘야 되느냐 그게 맞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제조사에서도 그런 방법으로는 권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한 분의 케이스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왼쪽 눈을 지메트릭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비슷하게 혼탁이 껴있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수술 전에 왼쪽 눈의 시력이 안경을 쓰고 0.7에서 8 정도 시력이 나오고 있었고요. 옆에 이제 이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 도수가 앞에 소개해드린 분은 마이너스 디옵터였었고 근시였던 분이죠. 이 분은 원시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시라는 거는 원거리도 잘 안 보이고 근거리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나마 젊었을 때는 멀리 있는 거는 맨눈으로 잘 보이셨던 분들이 보통 백내장이 진행이 되면 약간 원시 쪽으로 생기면서 근거리가 시력이 떨어지고 원거리는 좀 늦게까지 시력이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앞에 설명드린 케이스랑은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원거리가 원래는 잘 보였던 분들이고 근거리는 노안 때문에 백내장 때문에 원래 잘 안 보였었기 때문에 근거리 시력을 굳이 100점까지 잘 만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렌즈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원거리가 더 잘 보였던 분들은 원거리를 최대한 시력을 덜 떨어뜨리면서 근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해주기만 한다면 그런 분들은 만족도가 잘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지메트릭으로 렌즈로 수술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분같이 만족도가 굉장히 잘 나오죠. 이분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하고 나서 결과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원시가 플러스 0.5디옵터 정도 남아있고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계세요. 원거리 시력도 1.0, 처음 소개해드린 분도 0.9니까 두 시력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거리 시력도 굉장히 비슷하게 잘 나오고 있고 굴절 이상 수치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완전 다른 평가를 하고 계시죠. 한 분은 근거리가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한 분은 너무나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수술 전에 두 분의 눈 상태가 달랐고 원래 보고 계셨던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렌즈로 같은 수술 결과가 나왔지만 정반대의 평가를 하고 계신 이 두 분의 케이스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수술 전에 어떤 후기를 찾아보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눈의 수술 전에 조건이 다르고요. 그 눈을 가지고 하는 생활도 다 다릅니다. 수술 전에 환자분들끼리 막 정보 공유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공유하면서 그 렌즈로 수술하는 거 만족하세요? 잘 보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고 하등 도움 안 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정보성으로 이제 어느 정도 사전에 정보를 습득을 하는 거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영상들의 단면만 보고 렌즈 선택을 했다가 하고 나서 정말 크게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까 환자분들이 가셔서 질문하실 거는 환자분의 현재 눈 상태는 어차피 검사 결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으니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이 나는 이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돋보기를 안 쓰고 어떤 게 잘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환자분이 설명을 해주시고 의사랑 상의를 해보셔야지 가장 적합한 렌즈를 고르실 수가 있지 그냥 검사만 하고 제일 좋은 렌즈 추천해 주세요 라는 거는 그냥 이 병원에서 제일 비싼 거 제일 많이 남는 거 뭐 팔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거의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를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백내장 수술을 하기 전에 인공수정체 종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점들을 고민하시고 참고하셔서 렌즈 최종 선택은 결국 의사랑 상의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이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렌즈 선택이나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얀과의 천서 원장이었습니다.